미래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 일부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.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떠세요? 글쎄 아무래도 전 목사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봤을 때 전현직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간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몰래 아니면 잠깐 밀접 접촉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들렸을 개연성은 꽤 있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는 건데 네. 글쎄요, 뭐 여기서 보여준 건 정당이나 뭐 종교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모두 다 뛰어넘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증오까지 모든 걸 뛰어넘어서 과학과 의학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목사나 전 목사를 그 사이 두둔해 왔던 분들이 할 말은 없을 겁니다. 예.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.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규모 집회를 연 거,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. 이거는 전광훈 목사가 아주 잘못했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집권 또 여당으로서는 이 광화문 집회가 왜 열렸나?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광훈 목사가 동원을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. 네. 그러면 이 문 정권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그 포가 쏟아지는데 네. 내려고 했다.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또 청와대는 무언가 이 광화문 집회가 왜 열렸을까? 이분들이 왜 분노했을까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8.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저는 그게 좀 웃겨요.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몇 분이 가긴 갔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그런데 이번 집회는 당원 집회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무슨 집회에 쓰이는 돈을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당원들 집회에 가자고 동원한 것도 아니고 네.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그냥 정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죠. 네. 근데 많은 또 시민들,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왜 미래통합당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미래통합당,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져라, 네. 방조했으니까.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하죠? 왜? 이게 무슨 당원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른바 조국 전국 때 네. 그 정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. 네. 대단히 밀접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고 끝에 오늘 조금 전이야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성명서가 나왔잖아요. 그걸 방증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아 보입니다. 예. 지금 국민적 증오가 있고요, 분노가 있고요, 불안과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서를 같이 해주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맞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타부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. 지금 그 여당의 많은 또 현직 의원님들이 미래통합당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책임 추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으로서는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이번 광화문 집회에 무슨 특별하게 연결이 됐거나 사람을 동원하는데 힘을 보태줬거나 네. 이러면 모를까 특별한 무슨 어떤 관계가 없는데 자꾸 책임 추궁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네. 아마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. 결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정치권은 또 이러한 집회나 요즘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하고 반응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지 방안을 마련하는 거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같이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. 조금 전에 김은혜 당대변인의 명의로 논평이 나와서 좀 신경민 전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정광훈 목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. 정광훈 목사의 행동을 비판했고요. 그다음 또 옆에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통합당과 엮으려는 민주당 안쓰럽댔습니다.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.
지금은 그렇게 그 양비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도 느끼기에도 미래통합당 내에는 야 이거 정광훈 목사 해도 너무한다 말이죠.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또 본인이 이 확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격리 대상이 됐고 그 저기 뭐 구급차 안에서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웃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거는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행위죠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정광훈 목사 이거는 정말 오히려 야당 내지는 더 크게 봤을 때는 범보수를 오히려 갉아먹는 네. 아주 안 좋은 행위다 말이죠. 그런 그 정서적인 또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네. 대해서는 분명해요. 네, 김영우 의원 말이면은 빨리 털어버리시고 어저께라도 바로 하는 게 맞았는데 이렇게 장고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는 의심을 자꾸 받죠.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맞고요. 특히 이번에는 사법부가 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석 문제랄지 집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도 반성할 대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정치권도 한번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네. 경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정광훈 목사의 이런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고요. 그다음에 또 정부와 여당도 무슨 뭐 외식이다, 무슨 뭐 쿠폰이다 해가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이었겠으나 네. 일관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또 써왔어요. 거기다가 또 뭐 말하자면 길해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땜빵식의 대책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세력 책임감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방역도 중요하고 국정 운영도 중요하다. 그 두 가지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어제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조금 전에 성명을 통해서 우리 뭐 양비론적으로 입장을 냈다지만 어제는 민주당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.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여권에서 야당 책임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다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정광훈 목사 행동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반응이 좀 늦었다. 이게 근데 양비론이 지적은- 아니에요. 예. 이게 양비론이 아니에요.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정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코로나 상황이 있죠. 경제 침체지요. 부동산 정책 이렇지요. 검찰 또 사법 파동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. 이런 등등등등 많은 그 현안이 있는데 네.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. 광화문 집회 일어났다.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진됐다. 네. 지금 이것만 가지고 지금 여당이 지금 몰아붙이지 않습니까? 그것만 네, 근데-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근데 거예요. 예. 이거는 양비론이 어제 아닙니다. 그랬으면은 어저께 바로 내놓고요.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마 지금 속 그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인데요. 저는 뭐 이거 좋습니다. 이건 이대로 넘어가고 김 의원 말씀대로 빨리 방역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 빨리 해야 되고요. 사실 전 목사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 건 민주당입니다. 지금 전당대회 급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. 지금 아주 축소하고 축소해서 방역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방역하고요.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3단계로 올릴 건지 말 건지 또 안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. 예. 즉각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.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통합당의 이른바 이제 오늘 조간에서는 통합당의 딜레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사를 쓴 매체들도 있는데요. 애초에 그 통합당에서는 서울시가 집회금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다.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 등 핵심 인물이 확진이 없었다면 통합당의 입장은 오늘 같은 이런 이른바 양비론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진단도 있어요. 이게 지금 뭐 과거의 일을 가지고 가정법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었는가를 그런 그 논의는 저는 뭐 좀 불필요하다고 봐요. 예. 지금 이제 상황이 확진자들이 늘었고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것을 자꾸 통합당하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는 순수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우리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방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사랑 집회,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십시오. 네. 하지만 그것을
통합당이 왜 그걸 방조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조라고 하는 것은 그 광화문 집회에 나온 그래요. 분들 전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래요. 하고자 하는 것을 방조했으면 그게 방조죠. 예.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방조가 됩니까?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상한 논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. 글쎄 예. 그 사이에 물밑에서 얼마나 끈끈하게 지내왔는지 저희들이 잘 알죠. 그러니까 이걸 종교 탄압이다, 야권 탄압이다, 무슨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요. 좀 말씀해 예, 주세요. 빨리, 얼마큼 빨리, 가까웠는지. 예, 빨리 저희 원- 같은 사람은 빨리.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제 정치권의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단계에 왔고 지금 오늘 성명을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은 걸로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다 그간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. 그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요.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그 참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노총이라든지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왜 또 정부도 그렇고 관계 당국이 왜 그건 또 금지를 하지 않았죠?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일관성 없게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집권 세력이 너무나 이 방역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. 네. 라는 그 일각의 의심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서로 지금 전광훈 목사도 그렇고 조금 이따 뭐 또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원웅 예. 이런 그 광복회장도 그렇고 이 정말 진영으로 갈린 상황에서 너무나 극단을 달리는 이 두 사람 저는 굉장히 지금 코미디하고 있고 한심하다 생각합니다.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예. 애초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의 주장에 좀 반박을 하셨는데 사랑제일교회하고 이제 민주노총 얘기를 하셔 노동계에 있던 시위 얘기했잖아요. 이제 사전에 집회 허가를 신청할 때 알려지기로는 그 예방 수칙,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유무 부분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주장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.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. 이렇게 똑같이 등치하지 않는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